Hello, mate.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사남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호주의 공립의료 구성, 그리고 사립의료 구성, 그리고 출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Private Health Insurance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니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의료 구성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호주의 의료 구성은 크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눠집니다. 공립은 메디케어로 대표가 되죠. 메디케어는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혜택 받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체결된 조항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들은 공립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12개월 그리고 작게는 6개월까지 기간은 차이가 나지만 이곳 출신 사람들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특이하죠. 어떤 나라가 있는지 보면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영국 등 유럽에 포진된 나라가 대부분이죠. 맞죠? 한국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공립과 함께 또 다른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병원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한국 시스템과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동네 갈 때 사립병원 아무 데나 가죠? 그런 겁니다. 가면 혹시나 보고 싶은 의사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고 싶은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를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병원이 기업식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비싸요. 안 그래도 임금 비싼 나라에서 거기다가 희귀하기까지 하니 무지하게 비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다. 무조건 응급실 가야 되겠죠, 맞죠? 근데 본인이 가지 못하겠다. 많이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거동을 못하게 되면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아시죠?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트리플 제로입니다. 왜 트리플 제로라고 말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기 애들도 미국 영화를 자주 보죠. 그래서 911로 자꾸 전화를 했대요. 911로 자꾸 전화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제일 쉬운 걸로 정하자 해가지고 정한 것이 제일 쉽죠. 000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냥 보통 아프다. 근데 병원에 의사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GP를 찾아갑니다. General Practitioner라고 하죠. 맞죠? 일반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를 찾아가니까 GP가 보더니 내가 처방해줄게 해서 GP가 처방을 할 때도 있지만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스페셜리스트나 헬스 서비스를 받도록 레퍼럴을 써주게 됩니다. 그 레퍼럴을 써주면 이제 스페셜리스트나 또 다른 헬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전체적인 호주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호주에 출산을 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산. 정말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또 여기가 한국처럼 편안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부터 언어까지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좌충우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다면 그래도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임신을 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 Pregnancy Test Kit이 팔죠, 맞죠? KIT Pregnancy Test Kit이 팝니다. 어디에? 우럴스나 뭐 콜스 또는 파머시에 가면 다 팔아요. 얼마 하진 않죠. 10불에서 20불 정도 많이 사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데 계속 연속 두 줄이 나와서 테스트 했더니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GP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General Practitioner죠, 맞죠? GP한테 가서 I think I'm pregnant 라고 하면 GP가 검사해보자 라고 합니다. 피 검사, 뭐 검사 이렇게 쭉쭉 해보면서 GP가 전체적으로 You are pregnant. Congratulations 라고 하죠. 그럼 GP가 이제 현실적으로 갑니다. 니 어디서 애 낳을래? 공립에서 낳을래? 사립에서 낳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립이 안 좋다고 하는데 굳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GP가 검사를 해서 공립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료예요. 한국 사람 무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무료 무지하게 좋아해요. 공짜로 준다는데 왜 맞이합니까? 맞죠? 무료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안 좋은 점은 좀 환경이 조금만 떨어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난 사립에서 애 놓으련다 라고 한다면 그래, 니 혹시 보고 싶은 의사 있나? 라고 물어요. 그럼 미리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다던데 나 그 의사 볼래? 하면 그 의사를 찾아서 아까 전에 말한 레퍼럴을 써줘요. 레퍼럴.
이제 이렇게 뭐 연결해준다 이런 뭐 추천서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전문의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 다리를 놓아준다는 거죠. 레퍼럴을 써줘요. 그 의사를 지정해주고 그 의사가 이제 여러분 출산까지 쭉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뭐 지정 이제 검사 받고 뭐 또 언제 와라 또 언제 와라 이런 쭉 그 머나먼 10개월의 여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립에서 애 놓는다는 사람 치고 이 private health insurance 개인 사보험이죠, 맞죠? 개인 사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립은 아까 저기 말씀드렸다시피 무지무지하게 어떻다? 비싸요.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애 놓는 그 산부인과 전문의를 봐야 되고 또 병원에서 놓는 그 무지막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private health insurance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립에서 애를 놓는데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없다 하면 1,000만 원 정도 깨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문의를 봐야 되겠죠. 계속 전문의를 보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출산할 때 시애터라고 하는데 그 수술실이 빌려야 되죠. 그리고 리커버리 룸 빌려야 되죠. 그런 모든 비용을 보통 생각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꼭 가지고 있죠. 그럼 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도대체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는 호주에 많은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위와 2위를 다투는 부파와 메디케어가 있는데 이 부파 메디케어 중에서 오늘은 부파 예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스피털 커버부터 보겠습니다. 하스피털 커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쭉 보이시죠, 맞죠? 이렇게 틱틱틱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부파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옆에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waiting period라고 있죠, 맞죠? waiting period라고 있는데 waiting period를 먼저 하면 대기 기간이에요. 이거 뭐 앞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여기도 회사죠, 맞죠? 부파도 하나 회사예요. 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가입하자마자 뭐 수술을 계속 시켜오고 이러면 부파 입장에서는 상당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걸 이 인슈런스를 가입하고 나서 이때까지는 수술을 받아도 커버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번째에 보게 되면 12 months라고 되어 있죠. For pregnancy and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까지는 부파에서 커버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출산할 때 병원에서 애 놓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부파 헬스 인슈런스를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1월에 가입했는데 6월에 출산을 했다. 그러면 커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월에 가입을 했는데 내년 1월에 나왔다. 출산을 했다. 그러면 거기 병원의 수술실과 거기에 의료 장비를 쓰는 그런 모든 것은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커버를 해준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액세스 피가 있죠, 맞죠? 750이라고 있는데 이건 한국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뭐 여기 사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걸 때 공짜로 바로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돈을 내야 되죠, 맞죠? 뭐 청구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있는데 그게 750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하스피털 커버였다면 다음은 엑스트라 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트라 커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역시 최고 등급의 엑스트라 커버가 있는데 이것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커버해준다 이런 거죠. 하스피털과 엑스트라 커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스피털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수술 받는 그런 것들이라면 엑스트라는 여러분 한국도 그렇죠? 무슨 안과, 치과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별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엑스트라로 넣을 건지 말 건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본 하스피털 그 커버 있죠, 맞죠? 그것은 보통 XSP가 750으로 잡는다면 주당 납입해야 되는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내야 되는 금액이 65.95불이라고 합니다. 65.95불. 그러면 편의상 60불로 잡고 1년이 52주지만 50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3,000불이죠. 3,000불인데 3,000불이지만 그 병원에서 놓으면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1,000만 원 정도로 커버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 있죠, 맞죠? 3,000불, 300만 원을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내고 1,000만 원에
의료 혜택을 받는 거니까요. 훨씬 이득이죠. 맞죠? 이슈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슈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까먹고 넘어갈 뻔했네요. 이슈가 있습니다. 자, 현재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의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반,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보험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맞죠? 막상 당하지 않는 이상은 보험은 왠지 돈을 뺏기는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보통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현재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이 있죠. 맞죠? 만약에 개인이 1년에 받는 돈이 10만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10만 불인데 만약에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스트라 메디케어에 서차지를 내야 됩니다. 이 텍스블 인컴을 10만 불을 잡았는데 2%가 메디케어죠. 맞죠? 메디케어 비용인데 거기 1%를 더 내야 돼요. 1%를 더 내게 되면 지금 0을 2개 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1000불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가 없으면 이렇게 고소득자는 메디케어에 대한 서차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메디케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출산에 대한 이제 그 기간 이렇게 있고요. 출산을 가는데 과연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간을 갈까요?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일단 비용은 사립에서 애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비용은 계속 뭐 시간이 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계속 똑같죠. 맞죠? 사립 출산, 사립에서 출산한 비용이 이렇게 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사립에서 출산하나 내년에 사립에서 출산하나 큰 변동은 없을 거거든요.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는. 근데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만약에 이제 하스피털 커버 그 중에서도 프레그넌시를 커버하는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제 계속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제 납입 비용이 계속 높아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만날 거란 거죠.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낸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가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사립에서 출산할 때 말이죠. 맞죠? 사립에서 출산할 때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특히나 여기선 사립에서 놓겠다 하시면 계획을 잘 하셔서 임신을 하시고 또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 호주의 의료 구성, 출산 그리고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까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제까지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사남 라이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